창조 경제 시대 대한민국 스타트업업계 무한 도전 쫄지 말고 투자! 잘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컨플랜의 홍준입니다. 대표님, 네. 여태까지 중에 인트로를 가장 잘하신 것 같아요. 연습을 좀 했잖아요. 네. 새해는 좀 학습 달라져야죠. 효과가, 학습 효과가 확실히 있으시네요. 예, 올해 2016년 첫 네. 방송을 저희가 하게 네. 되는데요. 네. 예, 오늘은 대한민국의 미래,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젊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대학생 창업 준비팀. 예, 네. 우리나라의 미래가 좀 암울한데 네. 희망을 주실 수 있을지 네, 네. 오늘 새해를 맞아서 네.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게더링 팀은, 팀에 네. 김푸름님하고 우상원님 두 분이 네. 나오셨는데 본인 소개와 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팅 총 37번 나간 이화여자대학교 게더링 팀장 김푸름입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팅을 총 25번 정도 나가서 미팅 개수에서 끝발이 밀려가지고 팀원을 맡고 있는 한양대학교 재학 중인 우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자, 네, 이제 미팅하고 뭐 관계 네. 있는 것 같긴 네. 한데 뭐 미팅 나간 걸 자랑한 조금 게더링 팀에서 어떤 팀인지하고 뭐, 예. 뭘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드릴게요. 저희는 청춘 남녀 미팅 플랫폼을 기획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데이팅 서비스, 그러니까 그 1대1 매칭 서비스랑 다른 그러니까 대학교에 있는 오프라인 미팅을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해 보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앱 이름은 게더링입니다. 게더링. 자, 네. 게더링을 혹시 다운로드하면 지금 나와 있나요? 앱 스토어에? 아직 없습니다. 예, 아직. 없지만 네. 다운로드 쓰게 되면 처음에 어떤 절차로 진행되게 되나요? 그렇죠. 뭐 절차를 제목 조금 설명해 제 주셔야 생각에 될것 제목이 게더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사실 그동안 데이팅에 관련된 앱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커플을 위한 앱들도 많이 있고 이미 시장이 포화돼 있다면 포화돼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앱은 어떤 점이 다르다 그리고 어떤 거에 장점을 둬서 왜 잘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분 중에 편히 하셔도 돼요. 네. 먼저 하세요. 네. 저희는 일단 기존 소셜 데이팅 어플들이 굉장히 많고 현재 포화 시장인 상태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희는 이제 저희는 미팅을 자세히 이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미팅을 나갈 때 이성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뭐 이성 친구랑 오늘 뭐 잘 되려고 이렇게 나가기보다는 그냥 대학생 친구들끼리 모여서 재미있는 술자리를 하러 간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기존의 소셜 데이팅 어플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미팅은 데이팅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접근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소셜 데이팅보다는 현재 오프라인에 있는 미팅을 그대로 어플로 옮겨온 형식으로 예. 새로운 접근으로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프라인의 미팅을 어떻게 옮겨오게 되는 건가요? 앱을 다운로드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어떤 절차를 좀 거쳐야 돼요? 그 이제 우선 다른 데이팅, 그러니까 다른 미팅 서비스랑 달리 이제 주선자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주선자가 자신의 팀을 이제 몇 명인지 가령 뭐 4명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팀에 대한 이름 그리고 학벌 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뻘이요? 네. 네, 학교나 보통 학과 학교와 하기 죄송합니다. 때문에. 아, 네. 예. 학교를 학벌이라고 학과 해가지고 학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세 보이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약간 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적은 다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상에 있는 게시판에다 글을 올리면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있는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상대방 남자 주선자 같은 경우는 여자 주선자들이 올린 글을 확인할 수도 있고 여자 주선자들은 남자 주선자들이 올린 글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쉽게 내가 원하는 팀에 컨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떠한 뭐 돈을 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절차는 없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자유롭게 컨택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예, 제가 좀 이해한 바로 그리고 뭐 자료도 주셨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그럼 드려보면,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러니까 1대1 데이팅을 하는 앱들은 되게 많은데 우린 그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팅이라 하면 아까 말씀하신 보통 뭐 N/N이잖아요. 뭐 3대3, 뭐 상황에 따라서 5대3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다수가 모여서
뭔가 모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실제 대학생층의 젊은 이들은 원하고 있다. 이 가정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선자를 저희가 신뢰하거나 그 믿기가 되게 어려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선자는 반드시 이 앱에 무슨 가입 절차를 통과해서 인증. 그래서 주선자가 믿을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이제 아까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뭐 학교, 학과 뭐 이런 것들은 믿을 수 있는 거니까 이 신뢰도를 바탕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 주선자라는 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오프라인에서 미팅이 어떤 특정 아이들이 이제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네네, 그렇죠, 그렇죠. 미팅을 주선하는데 네. 이 과정에서 그 이제 주선자의 인맥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넘어서서 다른 미팅을 하고 싶어하는 다른 뭐 팀들을 만날 수 없어서 그걸 이제 그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다시 설명 이거네요. 지금 다른 학교를 다니고 계시네 두 분이 미팅 경험도 많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대랑 한양대가 미팅을 하려고 하면 두 분은 이제 주선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두 분이 원래 아는 사이여서 미팅을 하는 거 이외에 두 분이 주선자의 역할을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모여져 있으면 다른 뭐 학교에 뭐 다른 팀에 혹은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같이 써서 미팅을 또 해볼 수 있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오프라인에 저희가 하고 있던 미팅들의 문제점이 미팅을 너무 하고 싶은데 미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어플을 만들어서 미팅을 하고 싶은 사람 목록을 모아서 자기들끼리 서로 만날 수 있게 네, 중간 플랫폼 알겠습니다. 역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만드시진 않았는데 자 이게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쓸 것이다 생각하는 이유는 이건 그 가정을 하는 건데 우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어플에 대한 무선보다는 그냥 하루 재밌게 모르는 사람과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유의를 즐기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클 것 같다는 가정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어플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안정성 문제만 약간만 이게 해소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안정성 문제가 어떻게 해소되는 건가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선자에 대한 신뢰도 이걸 가지고 해소되는 건가요? 일단 어플을 가입할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인증을 하는데요. 사실 대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안전하다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네네. 네. 대학생 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현재 자기가 대학 다니고 있는 대학교 이메일을 통해서 이메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네네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일단 어떻게 두 분이 만나시게 되셨어요? 미팅을 통해서 만나신 건 아닌 것 같고 이 어플을 통해서 만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플은 아직 자,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만나게 됐고 그리고 팀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거부터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는 마지막 학기에 캠퍼스 CEO라는 강의에 들어갔어요. 근데 네. 다른 강의랑 달리 남자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친구가 이 친구였고 아, 제가 먼저 팀을 하자고 해서 팀이 결성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팀에서 결성이 돼서 몇 명이 지금 팀원이에요? 팀은 같이 한 5명 정도가 했었는데요. 네. 지금 계속 남아서 같이 게더링을 준비하고자 하는 친구는 저희 둘이랑 저기 지금 방청하고 있는 외대 친구 1명 더 있습니다. 예. 3명, 총 네, 3명. 명이서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이제 뭐를 하셨어요? 어디까지 그래서 언제 이 프로젝트가 마칠 예정인가요? 사실 저희가 이 주제로 게더링 이 주제로 픽스를 한 건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 전까지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쪽에 시간을 많이 보냈고 이제 방학이 돼서 조금씩 아이디어 디벨롭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지금 학생이신 건가요? 두 분 다 아직? 네, 저는 학생이고 이제 이 친구는 곧 졸업하고 있어요. 졸업 예정이시고요. 그러면 진짜로 이거를 어떤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네. 자, 예. 창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목적은 뭐예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저희 목적은 개인적인 목적. 아니 뭐 개인적인 목적. 팀의 개인적인 팀의 목적부터 목적이다 얘기죠. 개인적인. 예. 네, 남자 팀의 친구로 목적은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엔드엔의 미팅을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시켜서 사실 지금까지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구현시켜서 이런 엔드엔 미팅을 대학교에 있던 문화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 가령 직장인들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로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혹시 본인도 뭐 목적이나 목표가 있다면? 아주 개인적인 목표는 경영학과인데 여태까지 책으로만 배웠었는데 이제 이런 거 준비하면서 더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많이 배웠으면 돈을 벌기보다는 많이 배웠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사실 아직은 지금 디벨롭이 완전히 된 팀은 아니니까 그 이제 졸업 뭐 아직 이제 학교를 다니셔야 되고 졸업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졸업을 한다 하면 이제 곧 일을 안 하시게 되면 소위 말하는 백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취업을 해야겠다. 혹은 뭐 창업을 해야겠다.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으셨을 텐데 지금은 창업을 해보고 싶다신 거잖아요. 네. 그 뭐 이유나 어떤 동기 이런 게 있을까요? 아, 제가 인턴도 해보고 했는데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서 네네. 네, 주체적으로 아, 네. 주체적으로 일하고 싶어서. 남의 일 따위 봐주는 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일을 하겠다. 아, 네. 근데 남의 일을 하는 건 그렇지만 또 자기 일을 하면은 제가 생각에 곧 있으면 이거 망할 것 같은데. 아, 예, 이거 어떻게 하죠? 좀 마음의 준비는 예, 뭐를 더 앞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요. 예. 어떤 앞으로 좀 작업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어플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많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여성분들한테. 예. 그런 것만 조금 해소하고 이런 걸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그냥 가정을 하는 건데 이런 걸 만들어졌을 때 무조건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이용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플에 대한 불신만 해소시키면 저희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일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확인해 보셨어요? 어플에 대한 불신만 해결하면 이 프로세스가 작동할 것이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은 굉장히 제가 듣기에는 약간은 그냥 확인해 보지 라이브하게. 않은 네. 가설로 네, 그냥 그걸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직접 돌려본 MVP는 아닌데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 커뮤니티에서 미팅 이제 각 학생회에서 미팅을 할 사람하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수십 분 만에 아니 몇십 분 만에 서버가 다운됐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미팅 자체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이제 그게 충족이 잘 안 되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서 이제 홈페이지 말고 어플로 개발했을 때 저희가 홍보와 포지셔닝을 잘 한다면 충분히 시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초기에 어떻게 이 앱과 이 서비스를 알릴 수 있을까요? 네. 틴더 같은 미국의 유명한 저희가 소셜 데이팅 어플은 아니지만 미국의 틴더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든 사람이 여성분이었는데요. 이런 소셜 데이팅 이런 식의 어플들은 여성 유저가 확보가 되면 자연스럽게 남성 유저가 그렇죠. 확보가 정답이죠. 되는 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여대를 나왔는데 자신의 학교에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학교 사람들이 먼저 이제 끌어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대생인 걸 이화여대 학생인 걸 이용을 해서 네, 학교 커뮤니티나 오프라인 활동으로 이화여대 학생들, 네, 여대 학생들 졸업을 하시면 안 되겠네요. 모든 남학생들은 유해했습니다. 이대생과 미팅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건 맞아요. 예. 그거를 자극하시겠다. 네. 아주 예, 좋습니다. 예. 자, 근데 우리 팀의 강점은 뭔가요? 대체 우리 팀이 자랑할 수 있는 네. 이거 남들도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팀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아까 소개 드렸다시피 저희는 미팅 경험이 풍부해서 네, 미팅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 근처에도 한번 저 대학교 1학년 때요. 그 1학년 때 미팅을 한 100번 한 친구가 있었는데. 예. 결혼은 늦게 하셨. 아니 뭐 저는 아니요 뭐 결혼이랑 상관없이 하여튼 1학년 때 네, 미팅을 100번 근데요, 했어요. 네. 100번 넘게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숫자는 뭐 그렇게 많아 보이지 더 않거든요.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자, 미팅을 많이 했다는 거는 네네. 아닌 것 같고. 예, 또 어떤 팀의 게 있을까요? 강점, 우리 네. 팀의 강점. 기술력이 좋아요? 기획을 잘해요? 기획에 목을 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답은 좀 네. 약간. 학생인 걸 아직 감안해서. 네, 네, 좋아요. 자, 그 캠퍼스 CEO 과정의 그 교수님께서 어느 분이시죠? 훌륭하신 교수님이라고. 저기 계신 이유 교수님. 예, 오늘 이유 교수님이 네. 아,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나왔는데 이 작가님이 안 나오시고 제가 대타로 예, 나왔습니다. 본인 그래서 제자를 오늘 직접 할 수 없다라고 하셔서. 홍보장에 네. 나오신 네. 그 이유인데, 네. 예, 자, 그 캠퍼스 CEO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셨어요? 척이나 많은데요. 예, 대답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매우 걸렸어요. 많기 때문에 지금 한숨이 한 생각을 3초.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네, 뭘 배우셨나요? 예, 김푸름님. 어, 여기도 문제 있어요. 아니 대체 뭘 가르친 겁니까 이거?
아, 예. 다시 진지하게 답변 네네네네. 드리면 네. 네네. 일단 뭐 혹시 미팅을 계속 주선해 주신 건 아니겠죠? 20번이나 뭐 30번이나? 그 뭐지 창업 이제 수업 자체에 너무 이제 좋으신 강연자분들을 섭외해 주셔서 저희가 진짜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단계별로 어떻게 아이디어 디벨롭을 시킬지 혹은 사업 계획서를 쓸지 이렇게 약간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많이 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대충 우리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 우리 홍 어떻게-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네. 그 저는 사실 한번 이 팀에 대한 리뷰를 받았었고 파일을 봤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알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두 분이 되게 긴장을 해서 많이 얘기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그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 보내주신 자료에는 아예 수치나 그 피드백한 것도 드렸던데 그 미팅을 하는 이유가 꼭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분위기와 그런 술자리 그런 모임을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싶다라는 대학생의 니즈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파악이 명확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관점은 지금까지 있는 데이팅 앱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지점을 잘 캐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디벨롭하느냐의 문제는 아까 뭐 송은경 대표님 이미 여쭤보셨는데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핵심 경쟁력이 이 문제를 풀어내는 어떤 가장 중요한 기술 혹은 원천 어떤 노하우, 능력, 뭐 비즈니스 이런 거와 일치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팅을 많이 했다만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어떤 능력이나 장점이 핵심 경쟁력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즈니스의 핵심은 그 신뢰성인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선자의 신뢰성이든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만나고 함께 얘기하고 놀 수 있다라는 거를 명확히 심어줄 수 있는 거를 뭐 잡아내실 수 있다라고 하면 아직 너무 초기라서 뭐 어떤 성급한 판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창업에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좋은 뭐 아이디어나 아이템까지는 준비되신 게 아닌가. 그리고 두 분의 팀워크가 나름 잘 맞으신 걸로 봐서 팀워크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호적인 답변이셨는데 최대한 우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절대로 지금 창업을 하시면 안 돼요. 준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네. 그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를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가 부족한지 잘 모르세요. 쫄뚜를 그거부터, 일단 180개 해결을 다 하셔야 되는 보시는 게 그래서 그 엄한 창업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 하거든요.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두 분께서 조금 더 만약 창업하실 거라면 심각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인생이 재미를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재미있는 사업을 하지만 이거는 내 진로와 관계 있는 거에 있어서 두 분께서 대하는 태도는 조금 여기 나와서 보여주시거나 말로 보이는 거는 아직 심각하게 이렇게 고려해보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약간 너무 학생이지만 아마추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심각하게 어디 이렇게 뭐 질문하기도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아까 말한 건데 우리가 대체 뭘 잘할 수 있는 거지 고민을 핵심 좀 해보셔야 경쟁력에 돼요. 대한. 저는 왜 지금 이거 조금 더 발전해서 나가도 이게 그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실패를 통해서 그래도 배워야 될 텐데요. 아무튼요. 아무튼 제가 조금 그랬고요. 강한 또, 어드바이스. 두 분의 이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좀 심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이서 네, 두 분의 마지막 두 좀 분의, 얘기를 네. 좀 듣고 싶네요. 마무리 예. 멘트도 듣고 네. 실패를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우리 김프로님. 네, 오늘 좋은 시간 가진 것 같아요. 그런 말 말고 조금만 더. 네. 예, 본인의 솔직한 예. 솔직한 마음이요. 네. 정말 준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두 분 알겠습니다. 다 하시겠다는 거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깔때기,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2016년 첫 번째 깔때기입니다. 예. 매번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마루180 정남희 팀장님, 박영은 팀장님, 예, 이현 매니저님 이희윤 매니저님께 매니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2016년도 계속 좀 쭉 잘 될 것 같아요. 예, 연초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리따운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게 돼서 예. 네, 죄송합니다. 예. 2016년 또 이렇게 그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예, 자, 받으시고요. 오늘 제가 사실은 가르친 제자들이 나와서 제가 질문하기 쑥스러워서 우리 홍준 대표님께서 대신 진행을 해줬는데 2부에서는 저도 질문을 예. 받을 수 있는 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럼 네. 첫 번째 질문. 예. 예, 안녕하세요. 책거리 서비스 중인 명효석입니다. 그 두 번째 그 나오신 코끼리 마사지 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학생이 이렇게 한 거 치고는 상당히 훌륭해서 깜짝 놀랐고요. 그 이유 대표님께서 어떻게 코칭을 해주시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네? 예, 그래서 그 이유 대표님의 말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하셨던 이제 그 게더링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듣기에는 되게 미약하고 그 다음에 준비가 안 됐다는 감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캠퍼스 CU 과정이다 보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만들어가는 과정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서비스는 이거지만 원래 진짜 하고 싶은 게 뭔가, 그리고 여기에 그럼 어떤 과정이 지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어떤 분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뭐 제가 비즈니스에 대해서 코칭하는 거는 사실은 뭐 해온 건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가르치면서 주안점을 뒀던 부분은 그 창업 그 제자들 중에서도 다 각자 창업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뭐 적자 생존처럼 경쟁을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다 나와서 아이템을 발표를 하고 그걸 또 스스로 평가를 해가지고 탑 10을 뽑아서 그 탑 10에 뽑힌 사람이 팀장이 돼가지고 팀 빌딩도 해보고, 팀 빌딩이 안 되면 팀은 날아가는 거고 다른 팀의 팀원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게 실질적인 그 창업 세계에서 팀 빌딩하면서 깨지고 배신하고 뭐 딴 데 흡수되고 이런 것들을 실제 창업하기 전에 수업에서도 경험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요. 거기서 아이템이 뽑힌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투표는 전혀 안 했고요. 학생들끼리 투표해서 뽑힌 아이템으로 팀 빌딩이 돼서 스스로 이렇게 커왔고요. 거기에 이제 가끔 이 아이템은 조금 그런 것 같으니까 다 좀 바꿔봐. 그 정도 코멘트만 해줬고요. 스스로 하게끔. 남이 시켜가지고 창업을 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뭐 이렇게 한 학기 동안 했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이 아이템으로 고정된 지는 한 달이 채 안 되었고요. 그 전에 계속 아이템을 바꿨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엄청 사업 아이템이 큰 게 나오고 워크숍을 갔었는데 거기서 대학생으로서 할 수 없는 아이템들이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요.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남들보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희 대학생 문화인 미팅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아까는 이제 제가 잘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저희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고요. 뭐 거창하게 미션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아직 모든 대학생들을 아우르는 커뮤니티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각 학교의 커뮤니티는 있지만 그래서 약간 문화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플을 만드는 것이 지금 목표입니다. 예, 제가 그 말에 하나가 걸리는 게 있는데요. 제가 50대가 넘었기 때문에 50대를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게 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인데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럼 그게 뭔가? 그거를 끊어내고 잘라내고 분석해내고 지금 답변 이런 게. 하나만 드려도 돼요? 예. 그 저희가 계속 이제 전화를 해서 그룹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대학생들의 많은 답변이 어플 자체를 못 믿는다는, 그걸로 어떻게 미팅을 나가냐, 못 믿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는 이 대학생 신분을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미팅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없어서 우리가 만들었어, 우리 믿고 와,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어떤 어른이 딱 나타나서 만든 게 아니라 야 우리가 없어서 우리가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같이 안고 가는 느낌으로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네, 예. 다음 질문. 저는 게더링 서비스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틴더나 이렇게 1대1 소셜 데이팅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1대1뿐만 아니라 엔드인 만남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어떤 이걸 어플리케이션을 풀어보겠다, 그러니까 소셜 데이팅을 엔드엔으로 넓혀보겠다, 이런 이제 시도들이 이제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1대1 데이팅과 다르게 이렇게 선점을 하고 있는 서비스가 없는데, 게더링은 지금까지 이런 서비스들이 왜 잘 안 됐고, 그렇다면 이제 게더링은 어떻게 이걸 풀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이제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심도 있는 질문.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이제 만남을 주선으로 하는 어플들은 다 소셜 데이팅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소셜 데이팅으로 포지셔닝이 아닌 대학생 현재 있는 문화를 온라인 모바일로 옮겨왔다는 이제 측면에서 다르게 포지셔닝을 할 계획이고요. 틴더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성공을 했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 제가 여자 입장으로 봤을 때 어플을 이용해서 만남을 갖는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여성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셜 데이팅 접근이 아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대학생 문화로서의 접근이 조금 더 우리나라 정서에 맞고 특히 1대1보다 이제 엔드엔으로 조금 더 이제 여성들이 편안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이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 질문. 예, 저는 썬데이 토즈의 이유중이라고요. 오늘 그 대학생 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들 되게 듣기 좋았고요. 네, 그 코끼리 마사지. 네. 마사지 쪽에 좀 질문을 드리자면은 네. 그 마사지도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왜 하필 산모에 특화된 카테고리를 선택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반대로 마사지의 이런 수요 측면에서 뭐 저출산에 그다음에 또 이제 산모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카테고리를 더 넓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잘 들었습니다. 답변 드리자면요. 저희가 왜 산모를 집중적인 고객으로 정하게 되었냐면 저희 팀장이 체대생이에요. 그래서 체대생인데 몸이 많이 아플 때가 많아요. 운동하면서. 그래서 마사지를 받고 싶은 경우가 많았는데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가격적인 측면도 그렇고 비용이랑 가격이 비용 가격 그리고 시간 굉장히 다른 걸로 들렸습니다. 지금. 네. 샵을 찾아가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특히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안마하면은 불법적인 업체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마사지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면 망설이게 되는 부분이 많아서 마사지를 못 받았다는 그래서 그런 팀장의 경험이 있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그러면 찾아오는 합법적인 마사지 서비스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사지 서비스를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타겟으로 했던 고객은 구매력 있고 마사지를 필요로 하는 뭐 직장인이나 커플이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직장인 분들이 직장에서 마사지를 받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상사 눈치도 보일 테고 그쵸, 장소나 누워 있을 공간에 수 있는 문제. 장소도 없고 커플을 대상으로 한다면 부부가 아닌 이상은 저희가 찾아갈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거꾸로 찾아오는 마사지가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마사지 샵에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꼭 찾아와야만 하는 마사지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나 환자분들 아니면 이제 산모분들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산모분들이 가장 구매력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가설을 세운 거죠. 산모분들이 방문 마사지를 많이 필요로 하실 거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제 국내 최대의 맘카페에 가입을 해서 산모분들의 마사지 욕구가 얼마나 있는지 검색글 같은 걸 찾아봤을 때 마사지 후기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남긴 후기에는 뭐 조회수도 막 폭발적으로 2,000건 이상 되고 댓글도 150개, 200개 이런 식으로 달리는데 그 댓글의 내용들이 다 그 업체가 어디냐, 나도 소개시켜 달라, 쪽지 알려달라, 그렇게 좋은 업체면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설로 세웠던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산모분들이 마사지를 필요로 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구나라는 확인을 해서 그래서 산모분들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수업을 가르치는 전체 프레임을 린 스타터 방법론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초기 고객을 그래도 제일 직접적으로 쓸만한 그리고 타겟팅이 가능한 고객을 축소해가지고 그것만 집중해서 일단은
처음 사업 계획서는 써봐라라는 식으로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처음에 좀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한 것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피터 틸의 제로 투 원, 예, 일단 작은 시장을 먼저 독점해가지고 전체를 차지한 다음에 파일을 키워가는 그 영향도 제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영향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 질문. 네. 예. 예, 안녕하세요. 마지막 질문자의 이제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 다니는 예. 목소리 완전 좋은데. 감사합니다. 예, 같이 이제 뭐 캠퍼스 CEO를 들으면서 이제 이야기도 듣고 그랬었는데요. 가장 학생다운 질문일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요즘 대학생들이 취업이냐 창업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창조경제다 해서 많이 장려하고 있는 분위기고, 그래서 창업의 길에 이제 문을 두들기시게 된 동기와 그다음에 그 아이템을 선정하신 어떤 과정이 앞에 나왔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창업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이런 여기까지 나와서 이런 좋은 분들 만나고 얘기 나누게 된 계기는, 저는 원래부터 창업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창업에 관심이 많았다기보다는 일상에서 느껴지는 페인 포인트들을 극복해 나가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장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집에 화분이 굉장히 많아서 화분에 물을 줘라 하는데 분무기로 다 일일이 주는데 물이 막 질질 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질질 새잖아 이러면서 그러면 물이 안 새는 분무기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네. 발명을 하셨나 본데요. 아니요. 거의 거의? 발명까지는 못하고 이제 비닐을 대셨나요, A4 밑에? 용지에 그림 그려보는 네네. 정도. 그래서 이제 뭐 그 다음에는 제가 편의점에서 3년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경비나 보안 시스템에 대한 회의를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야간에 일을 했었는데 뭐 몇 분 안에만 찾아오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미 상황 끝난 그쵸, 상황도 위험할 수 많고. 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체계적인 병비 프로그램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에 그런 일상에서 느껴지는 페인 포인트들에 대한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이제 제가 직접 사회에 나갈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졸업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실제로 구현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자연스럽게 창업 쪽으로 기울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예. 네. 저도 언니랑 비슷하게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런 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학교 앞에 떡볶이 장사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창한 건 아니지만 그냥 내 가게가 있고 오는 손님이랑 이제 대화하고 그걸 팔면서 약간 기쁨을 느끼는 그런 작은 거지만 그런 걸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점점 이제 경영학 공부를 하고 하면서 이제 더 내 일을 하고 싶다. 내 일을 하고 아까 싶다. 누구 밑에든 일할 수 없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하여튼 이렇게 다 나오셔가지고 뭐 오늘 투자하는 날이 아니니까 저희가 뭐 투자 금액을 얘기할 건 없는데, 자, 우리 이유 대표님 마지막으로 코멘트 한번 아까 뭐 하셨지만 오늘 이렇게 그 감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한 학기 동안 수업 잘 들어준 학생들에게 감사하고 고맙고요. 그 창업 수업이 좀 기존에 이제 경영학 쪽에서 수업은 기업가 정신을 좀 많이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가르쳤던 교육 자체가 과거에 유명했던, 물론 뭐 정종 회장님의 기업가 정신, 이병철 회장님의 기업가 정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대학생들이 느끼기에는 그분들은 너무 높으신 분이거든요. 너무 위대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 자체도 이렇게 실질적인 창업 교육으로 내려와서 좀 작은 것부터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팀빌딩도 해보고 깨져도 보고 무산도 됐다가 아이템도 바꿨다가 이런 경험들을 대학생 차원에서 좀 더 많이 하게끔 이런 수업들이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뭐 린 스타트업이 뭔지, 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뭔지, 뭐 페인 포인트, 뭐 커스터머 이런 용어도 못 썼던 친구들이 한 학기 지나니까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얘기하는 거를 보면서 또 보람도 많이 느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네. 예, 오늘 아주 한국의 미래가 여기 있는 이 젊은 분들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푸름님, 아까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 우상원, 우상원, 예. 김단비님 모두 앞날에 그 멋진 플랜을 가지고 멋진 계획을 다 이루시기를, 꿈을 다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어깨가 무겁고요. 여러분의 어깨에 한국이 달려 있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